이번 시간은 물소화약제인데요. 소화약제 중에서 가장 가성비가 뛰어난 것이라 할 수 있죠. 그죠?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요. 소화효과가 뛰어난 물소화약제입니다. 기출 문제 확인해 보면요. 문제는 많이 출제가 되어졌는데 우리 시험 문제에서 최근에 출제가 되어진 적은 없고요. 18년도, 17년도 간부부생 문제에서는 이제 꾸준히 나왔다. 그죠? 어쨌든 간에 물소화약제는 여러분들이 빠뜨리면 안 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한번 보도록 합니다. 제일 먼저 소화약제의 요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이거는 물소화약제뿐만 아니라 모든 소화약제에 적절한 표현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인체에 무해할 것 했는데 인체에 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인체에 해가 있는 것을 독성이라 그러죠. 독성. 그래서 이제 독성이 없어야 되겠다. 독성이 없어야 되겠다. 독성은 이제 나중에 가스계 소화약제에서 공부할 때요. LOAEL, NOAEL 뭐 요런 걸로 이제 판단합니다. LOAEL 그 다음에 NOAEL 요런 걸로 판단하는데 독성이 없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값이 고가일 것 되는데요. 고가가 되면요, 소화약제를 사용할 수가 없죠. 물은 비교적 이제 저렴합니다. 저렴하고요, 쉽게 구할 수 있고요. 물론 물의 수질에 관한 것에 대해서도 규정을 하고 있지만은 수질이 그렇게 많은 영향을 미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값이 고가여야 된다는데 이게 틀렸습니다. 값이 비싸면 안 되고요. 소화를 하고 난 다음에 잔유물이 없어야 됩니다. 이제 잔유물로 인한 것들을 우리는 2차 피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소화 후 2차 피해가 없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변질 우려가 없어야 되겠다. 이제 물은 변질되지는 않지만은 요게 이제 동결의 문제는 있을 수 있죠. 그죠? 동결의 문제는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게 이제 적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장기 보관이 가능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소화약제가 가제되는 것들입니다. 표현들인데요. 가격이 저렴해야 되겠고요. 환경 영향성이 없어야 되겠다. 그죠? 저장이 안정해야 되겠고요. 독성이 없어서 인체에 해가 없어야 되겠고요. 그런 이제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사실은 그보다는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연소의 4요소 중에서 가연물, 산소, 점화원, 순조로운 연쇄 반응, 이 4요소 중에서 한 가지 이상을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이 뛰어나야 되겠죠. 그죠? 능력이 뛰어나야 됩니다. 물론 한 가지 이상이라고 했기 때문에 소화약제가 그 상태에 따라서 두 가지 이상의 성능을 발휘한다. 이렇게 했을 때는요, 소화 효과가 어때요? 더욱더 커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번 문제는요, 전반적인 이제 소화약제에 관한 문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자, 2번 문제는 이제 물에 관한 얘기입니다. 물에 관한 얘기인데, 그림이 하나 그래프가 그려져 있고요. 물의 온도 변화에 따른 상태 변화, 그래프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을 했는데, 우리는 이 물에 대해서는요, 아주 이제 익숙해져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러 가지 물리량을 정할 때도요, 대부분 물이 기준이 되었던 적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이 굉장히 익숙해져 있는데요. 이 물이 온도 변화에 따라서 이제 어떤 상태가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세로축은요, 온도축입니다. 세로축은 온도축이고요. 그래서 밑에서 위로 올라갈수록 온도는 상승이 되는 거고요. 이 온도 상승에 따라서 물질은 상태가 달라질 것이다. 라고 하는 건데요. 여기 보면 크게 5가지 경로 단계가 있습니다. A에서 B, B에서 C, C에서 D, D에서 E, E 이후, 그죠? 이렇게 이제 5가지 단계가 나와 있는데요. 이 5가지 단계에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부분들이 뭐가 있냐면은, B, C 단계는요, 온도가 일정하게 나타나고요. D, E 단계도 온도가 일정하게 나타납니다. 반면에 AB 단계는 온도가 상승하는 단계로 나타나고요. CD 단계에서도 온도가 상승하는 단계고요. 그 다음에 E 이후 단계도 어때요? 온도가 상승하는 단계입니다. 온도가 상승한다는 것은 온도 변화가 있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는 온도의 변화가 있는 단계다. 온도 변화가 있는 단계다. 그런 뜻이고요. 여기는 온도 변화가 어때요? 없습니다. 온도 변화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상온상하바에서요 물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냐면은
이 0도씨에서부터요 100도씨까지만 물이라고 합니다. 0도씨에서부터 100도씨까지만 물이라고 하고요. 0도씨 이하가 되었을 때 우리는 이름을 얼음이라 그러고요. 얼음. 100도씨 이상이 되었을 때는 요놈은 수증기라 그럽니다. 수증기. 자, 얼음이라고 하는 것은 고체 상태 물질을 말하고요. 수증기는 기체 상태의 물질을 말하고요. 우리가 말하는 물은 액체 상태로 나타납니다. 액체 상태로요. 그러면요. 여기서 온도 변화가 나타나는 요 과정에서는 어떤 물질의 정해진 상태로만 나타납니다. 그래서 얼음이냐, 아니면 물이냐, 아니면 수증기냐,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온도 변화가 없는 상태요. D하고 E 구간, B하고 C 구간, 여기서는요, 두 개의 상태가 다 어때요? 공존할 수 있는 상태다. 두 개의 상태가 다 공존할 수 있는 상태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상태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 상태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나오는 요 BC 구간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DE 구간, 요 두 가지 단계에서는 어떤 특정의 상태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상태로 존재할 수 있는데, 가령 여기서는요, 얼음에서 물로 가기 전의 단계니까 얼음하고 물하고 두 가지가 어때요? 다 존재할 수 있고요. 요렇게 변한다면은, 열을 가한다면은, 여기서 요렇게 변하게 되니까, 요때는 얼음에서 물로 변하는 상황이고요. 요렇게 변한다면은, 물에서 얼음으로 변할 수 있는 상태다. 그죠? 또 여기 보시면요. 여기서 요렇게 열을 가했을 때 변하게 간다면은, 물에서 수증기가 될 수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 있던 놈을 열을 뺏어내면은 온도를 낮추면요 아래쪽으로 이렇게 떨어지는데, 이때는 수증기가 뭘로 바뀝니까? 물로 바뀌는 상태다. 그죠? 그래서 물질의 상태 변화가 나타날 수 있는 구간이 이렇게 두 구간이 나타납니다. 상태 변화가 나타날 수 있는 구간이 두 구간요. 온도 변화가 나타날 수 있는 구간이 세 구간요. 이렇게 이제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나타낸 그림이다, 그래프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 놓고 이제 지문을 한번 읽어봅니다. P에서 E까지 필요한 잡열의 열량이 719다 했습니다. 자, P에서 E까지라고 했습니다. P에서 E까지요. P에서 E까지가 어디냐 보시면요. P에서 E까지다. 자, 여기에서부터요. 여기까지를 말합니다. 여기 E까지요. 그때 이제 필요한 잡열의 열량이 710보다 했습니다. 잡열의 열량요. 잡열이라고 했는데, 열에는 현열과 잡열이 있습니다. 그죠? 현열과 잡열이 있는데요. 현열은 요거는 보인다는 뜻입니다. 보인다. 그래서 이제 영어로 sensible heat라고 그러죠. sensible heat. 우리가 이제 열을 알 수 있다 이거죠. 느낄 수 있다. sensible heat라 그러고요. 잡열은 이게 숨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latent heat라고 그럽니다. latent heat. 그러면 이제 이게 열이 숨어 있다, 열이 보인다. 이건 뭘 의미하느냐? 열이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열의 이동이요.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온도 변화로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온도 변화가 나타나는 열을 뭐라고요? 현열이라 그러고, 반면에 온도 변화가 없으면요, 우리는 열이 이동했는지를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그죠? 현열을 봤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잡열은 열이 분명히 왔다 갔다 했는데 숨어서 갔거든요. 우리가 볼 수 없는 상태로 갔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는 이 잡열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물질의 상태가 바뀌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태 변화가 나타나면은 그거는 잡열이라 그래요. 잡열. 상태의 변화가 나타났을 때를 잡열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요. 반면에 상태 변화가 없을 때 열을 뭐라고요? 현열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열. 그러면 이제 이 잡열에는 각각의 상태 변화에 필요한 열량이 이제 얼마가 돼야 되느냐 하는 게 이제 나오는데요. 열량이 얼마가 돼야 되느냐. 자, 그랬을 때 이제 물에서 수증기로 바뀌는 과정요. 물에서 수증기로 바뀌는 과정. 요때는 이제 얼마의 잡열이 필요하냐면 요 상황이죠. 요때는 539칼로리입니다. 물 1g당 539칼로리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물에서 얼음으로 바뀌는 요 과정요. 여기는 이제 80칼로리가
필요합니다. 80칼로리요. 그래서 물의 정발 잠열은 539고요. 얼음의 용해 잠열은 80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이제 여기에서부터 어디까지요? 이까지라고 했기 때문에 잠열은 여기서 80이 나오고요. 여기서 539가 나오니까 539에다가 80을 더하면요. 659가 되죠. 그래서 이거 틀렸네요. 659입니다. 659 칼로리 per 그램. 그래서 1번이 바로 답이 되네요. 자, 이번요. B에서 C 구간은, 자, B에서 C 구간이 있는데요. 이제 구간을 이제 좀 잘 보이도록 확인을 해보고 하겠습니다. B에서 C 구간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구간입니다. 요게 이제 온도 변화가 어때요? 없죠, 그죠? 없으니까 요거는 잠재 상태를 유지한다 하니까 어때요? 맞는 것 같습니다. A, B 구간의 비율이 CD 구간의 비율보다 작다 그랬는데요. 온도 변화가 나타나는 이렇게 이제 경사가 졌던 요 경우에 대해서요. 온도 변화가 나타났고요. 여기도 온도 변화가 나타나는데 기울기가 좀 다르게 나오죠. 그죠? 이때 이제 이 기울기를 결정하는 게 뭐냐면은 바로요. 비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비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비열은 어떤 물질 1g의 온도를 1도씩 올려주는데 필요한 열량이 얼마입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거죠. 이게 문제가 뭐 오래돼서 이제 이게 일반적인 단위를 쓰는데 지금은 SI 단위로 다 고쳐야 되는데 18년도 문제든지 이렇게 나왔나 봐요. 자, 그래서 이제 비열요. 그래서 이 비열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하는 문제인데요. 물인 상태의 비열은 1입니다. 그죠? 1. 물인 상태의 비열은 1입니다. 1. 그렇게 이제 보면 되겠고요. 그래서 AB 구간의 비열이 이제 얼음인 상태에서 비열이 CD 구간의 비열보다는 작다. 얼음일 때 비열은 0.44죠. 0.44. 그래서 전기보다는 작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것도 맞는 것 같고요. C에서 E까지 필요한 거, C에서 E까지, 자, 이것도 다시 또 확인해 봅니다. C에서 E까지다 그랬어요. C에서 E까지. 그러면 이제 C에서 E까지면은,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를 뜻하네요. 여기서 이제 잠열이 이제 어디에서 형성됩니까? 여기서 형성되죠. 이때는 539죠. 539고요. 그 다음에 이제 C에서 이 구간은 잠열 상태를 유지한다. C에서 이 구간은 잠열 상태가 이제 유지가 되고 있죠, 그죠? 여기는 이제 현열 상태고, 여기는 잠열 상태입니다, 그죠? 그래서 뭐 가장 적절하지 않는 거 했을 때 1번을 정답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1번. 자, 3번 갑니다. 물은 기화할 때 부피 평창이 얼마가 되는가 했는데 이제 물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기화가 된다는 것은 물이 기체화된다는 거고요. 수증기가 된다는 뜻입니다. 수증기요. 이 전기라고 하는 것은 베이프라고 하는 거죠. 베이프인데 베이프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액체였는데요. 이놈이 이제 열어봐서 기체화 되었을 때는 이제 전기라 그러죠. 전기라 그러고, 그게 이제 물이 그랬다니까 이제 뭐라고요? 수증기라고 그러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물은, 기화가 되면요, 부피 팽창이 일어나는데 약 1700배 정도의 부피 팽창이 일어납니다. 1700배 정도의 부피 팽창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 부피 팽창으로 인해서 갖는 소화 효과가 질식소화입니다. 질식소화. 물이 갖는 가장 기본적인 소화 효과는요, 냉각소화인데, 부피 팽창으로 인한 소화 효과를 우리는 질식 소화 효과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1700배 정도가 팽창이 됩니다. 자, 4번 문제 갑니다. 다음 중 물을 주체로 한 소화약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무상의 물 입자는 전기 전도성이 있다 그랬습니다. 물은요, 어떻게 이제 주수를 하느냐에 따라서 봉상주수요. 봉상주수. 그 다음에 적상주수. 그 다음에 무상주수.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봉상주수라고 하는 것은 요거는요, 물줄기로 나가는 겁니다. 물줄기 형태로 나갈 때를 봉상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적상주수는요, 물방울 형태로 떨어질 때를 적상주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드랍넷요.
그 다음에 이제 무상주수는요, 여기 안개상으로요, 퍼져나갈 때요, 미스트나 폭우 형태다. 그죠? 분무 스프레이 하는 형태입니다. 스프레이 하는 형태가 이제 무상입니다. 무상요. 그럼 이제 봉상은 물줄기가 되어져 있으니까 물입자 간격이 이제 좁아져 있죠. 그죠? 그때는 이제 전기가 잘 통합니다. 근데 이제 무상은 전기 전도성이 어때요? 없습니다. 전기 전도성이 없어요. 그래서, 옳은 것은 했기 때문에, 무상은 전기 전도성이, 없다. 요거는 이제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요. 물은 입자 크기에 따라서 전기와 속도는 같다 했습니다. 입자 크기에 따라서 전기와 속도는 어때? 다르게 되죠. 입자가 작을수록요. 입자가 작을수록 열을 이제 빨리 흡수를 합니다. 입자가 적을수록요. 비표면적이요. 커지거든요. 입자 크기에 따라서 했는데 입자 크기가 작을수록 비표면적이 커지게 됩니다. 비표면적이 커지게 되면요. 열을 받아들이는 면적이 어때요? 증가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전기화가 쉽게 됩니다. 헤드에서 분사되는 물 입자가 클수록 냉각 및 질식 효과는 커진다 했는데요. 입자가 클수록 냉각 및 질식 효과는 작아지죠. 그죠? 작아집니다. 대기압하에서 압력이 달라지면은 비점은요, 항상 달라진다. 압력이 달라지게 되면요, 대기압하에서 압력이 달라지게 되면은 비점은 어때요? 달라지게 되죠. 비점은 달라지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활용한 게 압력밥솥이 되는 거죠. 1기압 하에서는요, 물이 몇 도에서 끓습니까? 100도씨에서 끓게 되는데요. 2기압이 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100도가 돼도 물이 끓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이 끓는 점, 보일링 포인트가 어때요? 달라진다. 그래서 옳은 것 했기 때문에, 요놈은 4번을 정답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문제 갑니다. 5번 문제요. 화재의 소화 작업에 주로 물을 사용하는 이유가 뭐냐? 물을 왜 사용하느냐? 그죠? 물은 불을 잘 끄고요. 비교적 저렴합니다. 가성비가 좋은 소화약제다. 그죠?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게 제일 쉽겠네요. 그죠?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나다. 그죠? 그러면 이제, 물이 갖는 소화약과가 주로 뭐냐면은, 냉각 소화기 때문에, 물의 정발 잡열을 이용해서 불을 끄기 위해서 냉각소화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이제 6번에는 좀 더 정확한 문제가 거론되네요. 다음에서 물을 소화약제로 사용하는 이유와 거리가 먼 것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비열과 정발 잡열이 어때요? 크다. 다른 물질에 비해서 비열과 정발 잡열이 큽니다. 비열은요 1입니다. 1. 비열은 1인데요. 1이라고 하는 것은 물 1g의 온도를 1도씨 올려주기 위해서 필요한 연령은 1칼로리다. 그죠? 이게 1이란 겁니다. 그 다음에 정발 잡열요. 100도씨 물 1g을 100도씨 정규로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539칼로리가 필요하다. 그죠? 이게 정발 잡열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다른 물질에 비해서 비교적 큽니다. 비교적 크다. 그죠? 자, 그게 이제 물이 갖고 있는 특성입니다. 그래서 비열과 정발 잡열이 큼으로 인해서 물은 냉각 소화 효과가 아주 우수하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냉각 소화 효과가 우수하다. 자, 값이 사고요. 구하기가 쉽습니다. 저렴하고요.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요. 물은 주수할 때 1700배로 부피가 팽창이 됩니다. 부피가 팽창이 됩니다. 앞에서 이제 이런 얘기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피가 팽창하면은 가연물을 발활점 이하로 냉각을 시킨다. 부피 팽창이 일어났을 때 주된 소화 효과는 뭐냐면은 질식입니다. 질식입니다. 질식인데 이제 냉각 효과도 이제 갖게 되죠. 냉각 효과도 갖게 됩니다. 물의 주된 소화 효과는 이제 질식 효과가 되는데 물은 냉각이 이제 주가 되는 효과이고요. 냉각이 주가 되는 효과고, 그래서 이제 질식은 그 다음에 이제 부차적인 효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뭐 문제가 아마 이렇게 바로 나왔다라면은 아주 애매한 상황이 됩니다. 애매한 상황이 되는데, 지금 요거는 답을 4번으로 하겠습니다. 4번으로 하고요. 비열과 정발 잡열이 크다. 요거는 아주 문제가 없고요. 값이 사고 구하기 쉽다. 문제 없고요. 물을 주수할 때 1700배로 부피가 팽창이 되면
팽창이 되면 가연물을 발화점이 아래 냉각을 시키죠. 냉각을 시키면서 물은 열을 얻어가지고요, 부피가 팽창이 되는 거고, 이렇게 팽창되어진 물은요, 수증기화되면서 질식수화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냉각을 시킴으로 인해서 팽창이 되고요, 그로 인해서 질식수화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3번은요, 맞는 답으로 하겠고요. 4번은 주된 소화 효과는 질식이 아니고 냉각이다. 그렇게 정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됐고요. 7번 문제 갑니다. 물을 소화약제로 사용하는 이유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했는데, 대부분 문제가 물을 소화약제로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구하기 쉽고 가격이 저렴합니다. 1700배로 팽창해서 질식 효과가 있습니다. 비열과 기하잠열 539가 되니까 크다, 그죠? 부촉매 효과가 크다. 부촉매 효과는 없죠, 그죠? 부촉매 효과는 화학적 소화작용의 원리에 해당하는 거죠. 자, 8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물 소화약제의 장점으로 옳은 것은,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장점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좋은 점이 뭐냐? 층발 잠열이 커서 냉각 효과가 큽니다. 압력을 가하면 압축이 가능합니까? 안 됩니다. 물은 비압축성 유체라 그럽니다. 물은 비압축성 유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압축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경제적이고 모든 종류의 소화에 적합하고요. 소화 후 소화약제에 대한 반응 및 피해가 없다. 그죠? 없다 했는데 소화 후 소화약제에 대한 반응이라든지 피해 이런 것들이 없다 했는데 있을 수가 있죠. 그죠? 있을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장점으로 가장 옳은 것은 했기 때문에 가장 좋은 장점은 뭡니까? 냉각 효과가 크다는 거죠. 냉각 효과가 크고요. 압력을 가하면 압축이 가능하다 했는데 압축이 이제 안 된다 그랬고요. 압축이 이제 곤란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제적인 것은 맞습니다. 모든 종류의 소화에 적합하냐? 그러지는 않죠. 물은 일반적으로 B급 화재나 C급 화재, 그 다음에 D급 화재는 적응성이 없습니다. B급 화재 같은 경우는 기름 화재죠. 여기는 이제 화재를 확산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적합하지 않다라고 하고요. C급 화재는 요거는 감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적합하지 않다 그러죠. 전기가 통하기 때문에. D급 화재는요, 폭발성이 있는 수소가스가 발생하기 때문에 화재 확산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합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A급 화재에 가장 적합한 거고요. 그러면 B, C, D급에서는 사용할 수 없느냐? 물을 어떻게 주수하느냐에 따라서 사용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소화 후에 소화약제에 대한 반응 및 피해가 없다는데 소화약제에 대한 반응은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굳이 이제 반응을 들려면은 금속화재 이제 물을 주수하게 되면요, 이제 물이 분해돼서 이제 폭발성 있는 수소가스가 나온다는 정도가 될 거고요. 그래서 금속화재는 일반적이지 않으니까. 근데 이제 피해가 없다 했는데요. 물은 불을 끄고 나서 이제 2차 피해가 발생하죠. 수손 피해가 발생합니다. 수손 피해요. 화재로 인해서 소화를 하고 나면은 소화수에 의한 피해가 이제 발생할 수 있다, 그죠? 그게 이제 수손 피해다 이렇게 하는데 이러면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도서관이라든지 전기장치라든지 이런 데는요, 특히 이제 물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자, 9번 문제 봅니다. 냉각 소화작용을 나타내는 물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물이 갖는 이제 주된 소화 효과가 이제 냉각 소화가 되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했습니다. 아레니우스식에서 이론적 근거를 찾을 수 있다 했는데, 아레니우스식은요, 화학 반응식에 관한 겁니다. 이건 이제 연수에서 공부를 했는데요. 화학 반응 속도에 관한 식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80칼로리의 큰 정발 잠열을 이용한다. 정발열을 이용하는데, 정발열은요, 539고요. 80이라고 하는 것은 얼음과 물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할 때요. 얼음하고 물요. 여기는 이제 잠열이 80이 필요합니다. 그죠? 80. 정발작용은 봉상주수가 분무상주수보다 효과적이다 했는데, 무상주수로 가는 게 정발이 어때요? 잘 되죠? 그래서 이것도 틀렸고요. 가연성 분해 생성물의 발생량은 냉각 소화는 무하다, 그죠? 그래서 요게 이제 문제가 옳은 것 되겠네요. 자, 10번 문제 갑니다. 다음 중 물소화약제 작용으로 옳은 것을 했습니다. 물소화약제 작용 기화잠열 539다, 그죠? 냉각 효과가 아주 크다,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상주수는 유류화재에 사용이 가능하며 질식 효과가 있다는데 질식 효과가 아니고요. 요거는 유화효과죠. 유화효과요. 유화효과. 애물전 상태로 만들어서 물이 열을 이제 흡수해서 가져가도록 하는 거죠. 물소화약제의 동결방지제로 질산염과 염화칼슘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죠? 질산염과 염화칼슘 이렇게 했는데 동결방지제는요 주로 이제 에틸렌 글리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사용됩니다. 무기물계통과 유기물계통 이런 게 있는데요. 근데 이제 그 염화칼슘은 맞는데 질산염 그죠? 질산염 여기 이제 틀릴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유류 표면에 유화층이 형성돼서 공기 공급을 차단하는 부촉매 작용이 있다. 이게 뭐 유화층이 형성한다는 것은 부촉매 효과가 아니고 유화 효과를 갖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물은 일반적인 기화 잠열이 539다. 이런 내용은 중요한 사항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1번 문제 갑니다. 물 소화약제에 관해서 올바르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얼음에서 기체로 변화시키는 데 필요한 용융열은 539.6이다. 539.6이 아니고 80이죠. 80요. 여기 틀렸네요. 여기 틀렸고요. 대기압에서 물이 빚으면 그 압력에 따라서 항상 변하게 된다. 압력에 따라서 빚으면 달라집니다. 물의 비율은 1입니다. 그죠? 다른 물질보다 커서 냉각 소화 효과가 뛰어납니다. 1기압에서 액상물을 기화시키면 체적은요 1700배 정도 증가합니다. 그죠? 자, 문제 없겠고요. 자, 12번 갑니다. 물 소화 설비가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보다 좋은 공통적인 이점으로 틀린 것은 했습니다. 물은 이제 가격이 이제 저렴하고요. 구하기 쉽고요. 냉각 효과가 큽니다. 그러나 질식 효과는 오히려 이산화탄소가 더 뛰어나죠. 그죠? 이산화탄소는 주된 소화 효과가요. 질식 소화 효과입니다. 자, 13번입니다. 물 소화약제의 동결의 방지를 위하여 사용하는 부동액으로 틀린 것을 했습니다. 물 소화약제는 물의 어떤 성능 개선을 위해서 소화약제로서의 성능 개선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첨가 재료들을 넣게 됩니다. 첨가 재료요. 첨가 재료들을 이제 첨가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 이제 부동액입니다. 부동액은요 겨울철에 얼지 말라고 넣는 거죠. 그래서 저온 동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건데, 대표적인 게 이제 에틸렌 글리콜이죠. 에틸렌 글리콜요. 그래서 요 3번이 부동액이 이제 대표적인 거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부동액으로 틀린 것은 뭐 이렇게 있는데, 그죠? 부동액으로 이제 사용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요. 염화칼슘요. 그 다음에 이제 에틸렌 글리콜, 그 다음에 이제 뭐 염화나트륨은 이제 뭐 소금이죠. 그죠? 소금, 염화나트륨, 염화칼슘. 근데 이제 중탄산나트륨, 요게 이제 잘못됐죠. 그죠? 그래서 염화나트륨, 염화칼슘, 에틸렌 글리콜, 뭐 이런 것들은 다 부동액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탄산나트륨, 그렇게 하면 되겠고요. 자, 14번 문제입니다. 물의 유실 방지를 위해서 소방 대상물의 표면에 오랫동안 잔류되도록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물 소화약제의 첨가제는 했습니다. 그죠? 물이 이제 가지고 있는 특성이 이제 있는데요. 표면상에서 물이 이제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부착이 되어져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물이 이렇게 표면상에서 움직여서 흘러가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냉각이 되지 않겠죠. 그죠? 냉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방 대상물에 장시간 부착되도록 하는 겁니다. 부착되도록 하는 거고, 부착이 된다는 얘기는요, 점도를 어때요? 증가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점도가 이제 커지게 되면은, 점도가 커지게 되면요, 오랫동안 이제 부착이 되게 되는데요. 그래서 유실 방지를 해서 오랫동안 잔류되도록 하는 거, 요거는요, 점제라고 그럽니다. 정점제요. 점도를 증가시키는 거다. 시크닝 에이전트라고 하는 겁니다. 시크닝 에이전트요. 요거는 이제 다른 말로요. 비스코스 워터 에이전트요. 여기 이제 점성이 있는 물로 만드는 약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죠? 그래서 오랫동안 이제 부착이 되기 위해서 냉각 효과는 커집니다. 그러나 이제 점도가 커지면 침투성은 어때요? 떨어질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부착이 될 수는 있지만은 침투성은 떨어질 수 있다. 침투성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로 표면화재에서는 이 정점제를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주로 이제 산림화재에서 많이 사용됩니다. 산림화재에서 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게 정점제다, 그죠?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첨가제가요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지금 여기서는 부동액하고요 정점제 이렇게 이제 두 가지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방금 이제 침투성이 적다 그랬는데요. 이제 물이 가지고 있는 표면 장력 때문에 이제 침투성이 떨어집니다. 대신에 이제 정점제 점도는 높여져서 표면에 오랫동안 부착은 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요놈하고 이제 반대되는 개념이 침투제입니다. 침투제는 요놈은 계면활성제를 첨가를 시키는 거죠. 계면활성제요. 침투력을 첨가시키기 위해서 계면활성제를 첨가시키면은 여러분 이제 물이 쭉쭉 잘 흘러갑니다. 잘 흘러가서 소화 효과를 이제 크게 만드는데 물이 이제 내부로 침투할 때 이제 이렇게 침투가 곤란한 어떤 화재요. 그런 데는 첨가제를 하는데 이거는 이제 내부가 이제 적셔지니까 요거는 이제 웨팅 에이전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웨팅 에이전트, 웨팅 요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물을 적신다는 얘기고요. 정점제는요 물을 이제 고기 가만히 둔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크닝 에이전트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크닝 에이전트, 시크 그죠? 요거는 이제 두껍게 한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시크닝 에이전트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두 가지를 이제 구분해서 한번 판단해 보면 좋겠습니다. 침투제는 물이 이제 잘 미끄러지게 해서 표면 속에 쏙쏙쏙 들어가게 만드는 거고, 정점제는요, 비스코스 워터 에이전트는요, 그 반대다, 그죠? 그러지 않도록 해서 물을 표면에 가만히 오랫동안요, 부착한 상태로 두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합니다. 뭐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동액으로 사용되었던 거요.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입니다. 대표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광화액을 첨가시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밀도를 첨가시키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정도만 표현을 판단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5분 됩니다. 다음 물소화 약제의 주수 형태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봉상, 적상, 무상, 유상 했는데 유상 주수 이런 표현은 어때요? 없죠, 그죠? 이게 틀렸고요. 봉상은 소화전에서 이제 주로 봉상 주수를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적상 주수는요, 요거는 이제 스프링클러가 되겠고요. 무상 주수는요, 요거는 이제 물 분무나 미 분무가 됩니다. 물 분무나 미 분무요. 물을 스프레이하는 형태입니다. 물을 분무하게 되면요,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소화 효과는 뭐냐, 그죠? 분무를 하게 되면요, 표면적이 이제 커지게 되고, 전열 면적이 증가됨으로 인해서 냉각 효과가 어때요? 커지게 되죠. 그래서 냉각 소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17번요. 물은 냉각 소화를 주작용을 한다. 물 분무 소화의 부수작용으로 적당한 것은 했습니다. 냉각 소화가 주가 되는데요. 물을 분무하게 되면은, 스프레이 하게 되면요. 물은 이제 무상으로, 방출이 되게 되고요. 그때 이제 가질 수 있는 효과가 이제 뭐냐, 하는 겁니다. 방진작용, 탈수작용하고 나오는데요. 방진작용, 탈수작용. 그거는 이제 3종 분말에서 갖는 거죠. 3종 분말에서 갖는 거고요. 질식작용과 피복작용하고 나오는데, 피복작용은 이산화탄소에서 발생될 수 있는 거죠. 이산화탄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희석작용과 유화작용하고 나오는데, 요게 이제 적절한 것 같습니다. 희석작용과 유화작용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방진작용이 틀렸고요. 여기는 이제 피복작용이 틀렸고요. 피복은 이산화탄소입니다. 이산화탄소 비중이 공기보다 한 1.5배 정도 더 크다. 그죠? 하는 얘기였고요. 방진작용은 요거는 이제 나중에 분말에서 하는데요. 분말에서 하는데 3종 분말을 방사를 하게 됐을 때 거기에서 이제 메타인산이 생겨납니다. 메타인산 HPO3라고 하는 메타인산이 생겨나는데요. 여러분 이제 가연물의 표면에 얇은 유리막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리막이 형성되니까 가연물이 있으면 이제 여기서는 뭐가 나와요? 가연성 가스가 이렇게 나오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기 중에서는 어때요?
공기 중에 있는 산소가 이제 이렇게 공급이 돼서 요거 두 개가 어때요? 충돌하는 점에서 경계면에서 화염이 형성되는데요. 방진이라고 하는 것은 요런 과정에서요. 요 사이에 얇은 유리막이 형성되니까 요 두 개가 만날 수가 없죠. 그죠? 그게 이제 방진작용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제 문제가 나온 게 이제 방진작용, 탈수작용. 탈수작용 하는 것도 이제 3종 분만에서 나오는데, 오로수인산요. 오로수인산에 의해서 이제 탈수, 탄화작용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이제 보면 되겠고요. 그래서 답은요, 희석작용과 유화작용, 이렇게 하면 됩니다. 희석작용과 유화작용요. 뭐, 질식작용도 가능하죠. 질식작용도 가능합니다. 희석작용과 유화작용과 질식작용요. 뭐, 유화하고 희석이 나오는데, 이건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되겠네요. 물이 있습니다. 어떤 가연물이 있는데요. 가연물이 있는데, 희석을 한다는 얘기는, 희석을 한다는 것은 농도를 낮춘다는 거예요. 농도를 낮춘다는 건데, 예를 들어서, 수용성 액체가 있다. 수용성 액체. 그럼 여기는 이제 물을 넣으면요. 물을 넣으면은 이 수용성 액체가 이제 물하고 섞이는 수용액이 돼버립니다. 수용성 액체에서 수용액이 돼버리면은 화재로 인한 열이 가해졌을 때 그 열을 누가 먼저 뺏어갑니까? 물이 먼저 뺏어가요. 물이 먼저 뺏어가기 때문에 희석을 시켜놓으면 불이 잘 안 나죠. 그죠? 그래서 희석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가연물에 대해서 가연물의 농도를 떨어뜨리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유화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물방울을 이렇게 이제 형성해서 만들면요. 물방울 형성 만들면은 여기서 이제 가연성 액체가 연소가 되어 정발이 될 때요. 정발이 될 때 가연성 수증기하고 유증기하고 물하고 이렇게 이제 섞여져 있는 상태죠. 요게 이제 유화 상태입니다. 에멀전 상태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질식이라고 하는 것은, 공기 중에 있는 산소가 이제 이렇게 유비되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질식입니다. 그럼 이제 질식은 물을 이제 1700배 이상으로 팽창을 해버리면요. 수증기가 꽉 차버리면은 산소 공급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분무상으로 주수하게 되면 뭐가 생깁니까? 유화작용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희석작용요. 그런 것들이 이제 물에 의해서 발생될 수 있는 소화효과다. 그죠? 부수작용으로 생길 수 있는 소화효과다. 자, 18번요. 무상주소의 추가적 유용한 효과가 아닌 것을 했는데, 하원주의 복사열 정진 효과가 있다. 복사열을 정진시키지 않죠. 복사열을 차단시키죠. 그죠? 이거는 뭐 아주 터무니없는 내용이네요. 그래서 이제 1번이 틀렸고요. 수증기 발생으로 최적 팽창이 됩니다. 몇 배나 커져요? 1700배 정도가 커지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질식 효과를 가질 수가 있다. 그럼 이제 수증기가 발생되는 것은 뭡니까? 열을 공급받아서 이제 냉각 효과가 일어나면서 어때요? 수증기가 생긴다. 그죠?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소량의 물로도 냉각 효과가 크다 했는데 작은 양의 물로도요, 표면적을 증가시켜서 냉각 효과를 크게 만드는 거죠. 과부의 분무로 유류화재 소화도 가능해진다. 유류화재 소화는 이제 유화작용이 되는 거죠. 자, 19번요. 다음 중 물 분무의 소화 효과로서 옳지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연소물에 주수되는 물 분무 입자 크기가 클수록 질식 소화 효과가 좋다 했는데, 입자가 작을수록 질식 소화 효과가 좋지요. 그죠? 그래서 이게 틀렸네요. 그 다음에 기하열을 흡수함으로 냉각과 주위 산소를 낮추면 질식 소화 효과가 있습니다. 표면적이 넓게 할수록요, 표면적이 넓을수록 물 입자가 작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공기나 전기가 통하지 않아서 유리전기화재도 사용될 수 있고요. 물 입자를 균일하고 미세하게 분무하면은 열의 차단과 가스 탱커 폭발 제어도 가능하고요. 유리화재 표면 등에 분무하면은 유화층을 형성해가지고요, 유화소화 효과를 가지기도 합니다. 이런 것도 이제 전체적인 내용을 다 포함을 하고 있네요. 자, 20번 문제입니다. 산알칼리 소화약제 화학식이다. A와 B에 들어갈 내용 중 맞는 것을 했는데요. 뭐 이런 게 이제 요구 있으면 좋겠지만은, 뭐 이런 문제는 굉장히 쉽습니다. 화학식은요, 양쪽에 이제, 양쪽 요 등호를 기준으로요, 양쪽에 원소를 똑같이 만들면 됩니다. 똑같이 만들면 돼요. 그래서 이제 H2 돼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여기 이제 H가 없죠. 이제 물로 만들어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SO2하고 나오는데, 이제 제일 먼저 여기다 넣어야 되는데, 나트륨이 이제 몇 개가 되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등호의 자변에 보면요. 나트륨은 몇 개 분자가 있습니까? 두 개가 있죠. 그죠? 그래서 여기 이제 2가 되는 거예요. 2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B에는 이제 C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 이제 2CO3가 되니까 C도 몇 개가 됩니까? 2가 되는 거죠. 2. 그래서 둘 다 2가 돼야 됩니다. 양쪽 하고요. 양쪽 등호 양쪽을 똑같이 맞추면 됩니다. 똑같이 맞추면 돼요. 그래서 요거 이제 산알칼리 소화약제의 화학 반응식인데 이거 뭐 어렵지 않은 문제고요. 요거보다는 가급적 이제 이 화학식을 외우고 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2번요. 강화액입니다. 강화액으로 21번 강화액으로 맞지 않는 것은 먼저 물의 소화 성능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물에 탄산칼륨을 첨가해서 만들었다. 그죠? 탄산칼륨 첨가해서 만들었습니다. 영하에서 소화약제는 얼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냉각 효과와 부촉매 효과가 추가됩니다. 냉각 효과와 부촉매 효과요. 일반화재, 유류화재, 전기화재에 사용할 수 있고, 무상의 강화액은 변진 화재에 적합하지 않다. 적합하죠. 그죠? 여기 틀렸네요. 다 이제 적절한 말을 표현을 해놨습니다. 영하 환경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촉매 작용, 냉각 작용, 산소를 차단하는 질식 효과, 이런 것들이 다 있고요. 특히 이제 기름 화재와 같은 B급 화재에 적응력이 뛰어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2번 문제 봅니다. 다음 중 물을 첨가하거나 이용하는 소화약제로 옳지 않는 것은 수계 소화약제가 아닌 것은 이 말입니다. 그죠? 수계, 물을 첨가하거나 산알칼리, 분무주수, 강화액 다 그때 물이 들어가죠. 청정소화약제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청정소화약제는 예전에 사용했던 표현인데요. 지금 이제 불활성 기체, 할로겐 화합물 및 불활성 기체 소화약제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죠. 23번입니다. 다음 중 알코올 화재 시 대량의 물로 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했는데, 그죠? 알코올요. 요거는 이제 희석작용입니다. 희석작용요. 유화작용과 이제 희석작용, 아까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유화작용은 주로 유면에서 하는 거고요. 희석작용은 이제 물에 녹을 수 있는 것들은요, 희석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희석작용요. 그래서 알코올 화재는 희석 소화가 맞습니다. 인화점이 더 높은 용액을 생성시켜서요, 이제 불이 잘 붙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희석 소화요. 그래서 물은 가장 기본적인 소화약제이기 때문에 이제 문제 출제는 굉장히 많이 되어졌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의 문제는 물이 가지는 주된 소화 효과가 냉각 소화 효과이기 때문에 냉각 소화 효과로서의 물의 물리적 특성, 이런 것들을 이제 주로 물어보고 있죠. 그죠? 이제 그런 것들을 중점적으로